손흥민이 또 한 번 미친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중 포착된 한 장면이 영국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과연 이 장면이 왜 그렇게 화제가 된 걸까요?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풀럼 원정 토트넘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트로피 가능성인 유로파의 모든 것을 걸고 대담한 로테이션을 단행한 것인데요. 그런데 라인업이 공개되자 팬들은 곧바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토트넘이 리그를 포기했다, 손흥민 없이는 희망도 없다 등 SNS를 뜨겁게 달구는 반응이 쏟아졌죠. 이 라인업으로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결국 후반 손흥민 투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최근 극도로 부진했던 브레넌 존슨과 마티스텔이 이끄는 공격진은 솔직히 경기를 던지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손흥민 없이 솔랑키 혼자서 전방을 이끌기에는 전문가들 역시 그가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실제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후반전에 손흥민이 투입된다면 그는 다시 한번 손세이셔널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을 대신해 왼쪽 윙어로 출전한 마티스텔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이없는 패스 미스로 뒷공간을 열어줬고 정확하지 않은 크로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의 존슨 역시 마찬가지. 답답한 움직임과 부정확한 패스로 공격의 흐름이 끊겼고 결국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솔랑키는 전방에 완전히 고립. 토트넘의 공격은 힘을 잃고 전반전 유효 슈팅 0, 점유율도 6대4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있었을 때 토트넘의 경기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전방 압박부터 시작됐죠. 포스텍 감독의 전술에서 전방 압박은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효과적인데 이날 마티스텔은 거의 뛰지 않았습니다. 압박도 없었고 수비 전환도 느렸죠. 마치 병장 축구를 보는 듯한 답답한 모습. 반면 손흥민이 있었다면 그는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먼 거리에서도 끈질기게 압박을 시도했고 결국 지난 알크마르전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낸 장면처럼 직접 볼을 따내며 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주는 차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었죠. 이 장면을 보면 솔랑키가 협력 수비에 막혀 고전하다가 결국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토트넘의 공격은 점점 무력해졌죠. 볼을 전방으로 연결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공격다운 공격조차 하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있었다면 그는 등지고도 압박을 이겨내며 정확한 패스를 배급하고 효과적인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냈을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 기량을 넘어 토트넘의 전체적인 공격 전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날 토트넘의 박스한 플레이는 심각할 정도로 엉성했습니다. 공간 창출도 부족했고 패스 타이밍도 맞지 않았으며 결정적인 슈팅조차 나오지 않았죠.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손흥민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토트넘은 공격 축구를 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에게는 빠른 결단이 필요했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을 투입. 손흥민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몸을 풀기 시작하자 토트넘 팬들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가 투입된 순간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직접 확인해보시죠. 손흥민의 영향력은 즉시 드러났습니다. 전반전과는 달리 풀럼이 갑자기 내려앉기 시작한 것. 이는 손흥민을 극도로 경계한 마르코 실바 감독의 전술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압박을 돌파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그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빌드업을 도왔고 원터치 패스로 빠르게 기회를 창출하며 토트넘의 공격 템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손흥민의 패스 한 번이 벤탄쿠르를 거쳐 결국 베리발의 슈팅까지 연결됩니다. 후반 시작 불과 10분 만에 토트넘은 무려 슈팅 5개를 시도. 전반전 슈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이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이 경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죠. 이날 손흥민은 크랙 그 자체였습니다. 토트넘 진영에서 우도기가 전진하는 상황. 손흥민이 내려와 절묘한 힐패스로 풀럼 수비 둘을 단숨에 벗겨냅니다. 이제 우도기의 앞에는 단 한 명의 수비수. 하지만 그는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좋았던 공격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도기는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이 장면을 보세요. 손흥민이 공을 잡고 전진하는 순간 관중석이 일제히 기립하며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슈팅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수비수를 제치고 완벽하게 박스 안으로 진입. 이제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가 나올 타이밍. 그런데 그의 길을 막고 있는 건 풀럼의 수비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도기. 그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범하며 손흥민의 슈팅 공간을 차단했고 결국 결정적인 기회를 같은 팀 동료에게 방해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탄식을 쏟아냈고 동료들마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이 장면과 관련해 축구 전문가들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감독이 동선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손흥민이 뒤에서 패스를 공급하고 우도기가 이를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 그러나 문제는 우도기는 수비 한 명조차 제대로 제치지 못하는 선수이고 마무리 능력까지 부족한데 계속해서 공격적인 위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얼마나 답답한 팀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침투하는 순간 메디슨은 수비를 유인하기 위해 거리를 벌렸습니다. 이 자체는 분명 좋은 움직임이었지만 풀럼 수비진은 메디슨이 아닌 손흥민을 마크하는 것을 선택. 그러나 그들은 손흥민의 돌파를 두려워한 나머지 거리를 벌리며 공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위치에서 손흥민이 슈팅을 했다면 기대 득점값 0.3 이상의 절호의 기회. 하지만 우도기가 길을 차단하며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비 하나 제대로 유인하지 못하는 메디슨과 아예 동료의 슈팅 경로까지 차단해버리는 우도기까지. 이날 손흥민은 동료들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방해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단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는데요. 분명 전반전 유효 슈팅 0에 그쳤던 토트넘인데 후반전 슈팅 11개까지 기록하며 공격력을 되살려냈죠. 그런데 손흥민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슈팅 숫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투입된 후 공격 서드 점유율은 40%에서 58%로 올라갔는데 이는 토트넘이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박스한 터치 횟수 역시 전반전 4회에서 후반 21회로 올라갔죠. 그리고 손흥민은 결정적 기회 창출 역시 3회에 달하며 단순한 존재감을 넘어 경기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비록 우도기의 방해와 무전술 속에서 팀은 패배하고 말았지만 손흥민의 영향력만큼은 또다시 압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